안녕하세요. S소의 GNG목수팀 신목수입니다. 간단하게 마감재만 돌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목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12mm, 9mm 문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 9mm 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공 작업하면서 어떤 라인들을 잡고 어떻게 직선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물천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우물천장이 좀 만들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각형의 그런 우물천장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면, 목공에서는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 맞게끔 우물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기는 조금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우물이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위쪽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튀어나오는 부분이 직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 나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꾸며줬고요. 목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재료 분리거든요. 재료 분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 텐데 도배가 감기는 부분과 필름이 감기는 부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전 노바시, 그러니까 일전을 단차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재료 분리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어떤 마감이든지 떨굴 수 있는 게 목공 마감이에요. 근데 이 재료 분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목공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도배에 칼질을 하기 위해서, 필름에 칼질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차를 만든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면 부위에 이제 아트월, 아트월인데요. 이게 이제 위쪽에 보면 우물천장과 같이 연결하면서 아트월 위쪽에 또 조명이 위로 쏘아지는 조명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 만들 때 우물천장과 아트월의 조명이 연결 부위가 연결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라인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예뻐요. 이거를 이제 아트월에서 올라가는 조명을 약간 낮춰서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우물천장 같은 경우는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트월 조명이 밑에 있고 우물천장 위에 조명이 위에 있다 보면 상당히 눈으로 시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별로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아트월 쪽 조명과 우물천장의 조명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일점 몰딩을 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게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죠. 두세 번 정도 우리가 시공을 했었는데, 요거는 기존에 나오는 일점 몰딩이 없어서 3전짜리 평판 몰딩을 가지고 일일이 캐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1전짜리 몰딩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도배를 마감을 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라인이 나와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12mm, 9mm 문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고밀도 MDF를 안 쓰고 12mm MDF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밀도 MDF로 문선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필름과 도배가 만나는 부분은 일전 노바시 단차를 줘서 이렇게 9mm를 만들어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인이 정확해야 되고요. 라인이 정확해야 되고, 9mm 문선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벽체, 전체 화면을 보면 문이 들어가는 부분에 벽체들 완벽하게 라인을 잡아서 내배를 보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도배를 마감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여기는 눈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기성문의 사이즈가 38mm 정도, 거의 4전 정도? 36, 8 정도 돼요,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전에는 우리가 도다리가 있는 부분에서 문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사전을 남겼었거든요. 사전을 남겨서 문을 닫아 보니까,
조금 단차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번 시공을 해보니까 38mm로 시공을 해보면, 도다리에서 남는 공간을 38mm로 시공을 해놓으면 문을 딱 닫았을 때 거의 라인이 딱 맞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느꼈던 팁이고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본다면, 여기는 이제 주방 라인에, 픽스창이 있던 공간이었거든요. 픽스창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요 뒤에 지금 세로 모루 유리가 들어갈 거예요. 세로 모루 유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실리콘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정면에서 이제 유리를 보면 아치로 만들어지겠지만, 뒷면을 돌아가 보면, 베란다 뒤쪽에서 돌아가 보면 정사각의 유리가 들어가게끔 작업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쪽으로 다 아치 유리를 따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작업의 편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를 아치로 따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루 유리를 아치로 따서 정확하게 마감하고 실리콘 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모양이 있거나 세로 모루 유리를, 가로나 세로 모루 유리를 넣을 때 이런 방법이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 떨어져요. 뒷면에서 보면 정사각 유리가 들어가고, 앞면에서 봤을 때는 앞부분에 아치를 돌려놨기 때문에 앞면에서 봤을 때는 반아치가 되는 유리. 이 정도 팁을 좀 드려보고 싶었네요. 이렇게 저희들이 4일차에 걸쳐서 41평대의 목공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일이 조금 커진 이유가, 우물천장을 철거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철거를 해보니까 쿨러 위쳐라든가 소방 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가 좀 어중간하게 있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목공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종료하도록 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분리에 대한 개념, 도배와 필름이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 타일이나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항상 그 재료 분리를 위해서 몇 미리의 오차가 있겠지만 그 미리수에 따라서 단차를 주는 게 재료 분리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9mm나 11mm 문선을 작업할 때는 문선에서 도다리에서 문선만 빼는 게 아니라 벽체까지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시공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퇴근을 5시 46분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46분이나 오버했기 때문에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다른 현장에서, 상가 현장에서 만날 때 또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